아, 내가 빌라 사봤는데 나 떨어졌어. 야, 빌라는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지. 빌라라는 상품 자체를 이렇게 확대하면서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가를 사던, 토지를 사던, 주택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간에 그 중에서 물건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 들어 실수요자들이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빌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일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빌라 매입이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거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값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수요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빌라라도 사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나 공급 부족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은 나대지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공급을 하긴 하되 나대지가 없으면 결국은 기존의 낡은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을 부시고 하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겠죠.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샀는데 운이 좋게 정말 개발이 돼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빌라를 구입하는 이런 부류가 많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수요자 계층도 많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멀리서 출퇴근하긴 싫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면은 빌라라도 사야겠다. 내가 실거주 편하게 해야겠다. 뭐 가격은 최소한 떨어지지 않겠지라고 판단하고 구입하는 실수요자 계층. 그래서 투자 계층, 실수요자 계층이 다 존재하는 곳이 이제 빌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빌라 사면 위험하다. 또 빌라는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셔서 빌라 사기가 좀 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빌라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아파트는 뭐 사면은 무조건 돈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를 사야지 돈을 버는 거고 떨어진 아파트가 있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빌라를 사면 되는 거지 빌라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런 상품군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가를 사야 돼요, 뭐 토지를 사야 돼요, 그런 질문은 없어요. 상가를 사던, 토지를 사던, 주택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간에 그 중에서 물건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빌라를 샀는데 특정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 빌라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 빌라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더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 어떤 그 시장에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사면은 무조건 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공급해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는 상품이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상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주식하지 마. 아유,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주식해서 돈을 번 분이 없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경험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빌라 사봤는데 나 떨어졌어. 야, 빌라는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지 빌라라는 상품 자체를 이렇게 확대하면서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빌라를 아예 못 사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이게 제대로 고르기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아파트 얘기를 보통 많이 해왔지만 어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 측면에서는 빌라가 훨씬 아파트보다 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 자체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지만 아파트는 이제 몇 억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요거는 뭐 소위 말하는 2천만 원, 3천만 원 굉장히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몇 억씩 갖고 계시는 분들보다 이제 열심히 모아갖고 2천만 원, 3천만 원 부동산 투자 시작하려는 분들은 빌라 시장 쪽에 오셔갖고 얼마든지 구입하셔도 좋다. 잘만 고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제 좋은 빌라, 또 나쁜 빌라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율이 보통 이렇게 아파트보다 높아요. 근데 그 전세라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대변하는 게 전세 금액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용 가치가 높은 것들이 실제 내재 가치가 높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 결국은 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했을 때 갭이 작은 상품이 일단은 좀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층이냐 향이냐 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주차장이 1열 구조냐 이중 주차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건 또 있습니다. 지역의 주 수요층 대비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투룸 구조라고 하더라도 작아요. 10평, 11평 이런 것들이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뭐 옆에 뭐 강동구를 간다. 그러면은 10평, 11평짜리 투룸 지으면은 선호도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강동구 쪽은 오히려 이제 가족 단위고 어떤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리룸이 오히려 인기가 많고요. 투룸보다. 투룸도 막 15평, 16평 좀 커다래야지만 수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강남에서는 그럼 큰 걸 안 좋아하느냐? 큰 거 물론 좋아하죠. 누구나. 그렇지만 11평짜리 투룸보다 15평짜리 투룸이 되게 되면 가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너무 또 부담스러우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대비한 원하는 구조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대학가에서는 원룸과 투룸 중에 어떤 걸 선호할까요? 원룸이겠죠. 근데 초등학교 앞에서는 원룸과 쓰리룸 중에 어떤 걸 선호할까요? 쓰리룸이죠. 그래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자녀는 자녀도 있기 때문에 방이 3개는 있어야 되는 거고 대학교에서는 혼자 거주하니까 원룸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대학가에다 쓰리룸을 짓고 빌라 안 돼요. 초등학교 앞에다가 원룸 짓고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주 수요층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이런 좀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빌라 투자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예, 라고 생각 들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빌라 투자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드린 거, 그러니까 중개를 해드린 거 외에, 제 개인적으로도 40번 넘게 사고 팔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번도 제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 상승했기 때문에, 잘만 고를 수 있으시면, 빌라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빌라를 이제 사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 주시죠. 빌라는 이제 아파트랑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불법 확장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확장하는 거죠. 확장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베란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는 화법이에요. 근데 이제 베란다라는 것은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거든요. 근데 빌라는 이제 공간이 이렇게 아파트만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늘려주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확장의 효과가 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건축주 분들께서 이거를 좀 불법으로 확장해서 좀 크게 해서 어떤 분양가 높이는 이런 전략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불법 확장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행강제금, 불법 이행강제금 같은 거 물게 되는데 원상 복귀할 때까지는 그 비용이 이제 또 만만치 않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건축물 대는 같은 거 띄시게 되면은 나오고요. 그런 게 안 나왔다.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현장을 가서 육안으로도 보통 확인이 됩니다. 완공 이후에 이제 덮어 씌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일단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보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좀 알아봐야겠죠. 네, 지금 또 이제 그 빌라 매매에 있어서 이슈가 정부가 이제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현금 청산 이슈가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현금 청산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현금 청산이 이제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이사 대책 이후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 사례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공공이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공공 주도형 사업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플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정부 주도 사업이 계획대로 나오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사실 정부 주도형 사업의 후보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 지역이 아닌 곳을 샀을 때는 현금 청산 위험이 없는 건데 지금 정부 주도형 사업의 후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역세권, 그다음에 뭐 저층 주거지, 뭐 중공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범위를 색칠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거미줄처럼 지하철이 엮여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역세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1차 역세권 250m, 2차 역세권 500m, 2차 역세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다 들어간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의 빌라를 어디를 사더라도 나는 현금 청산 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10년 뒤에 개발되더라도 21년도 2월 4일이 기준이다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아닐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어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이제 그 가격 상승에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현실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길게 가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감히 예측을 하자면 이 현금 청산 기준일은 나중에 바뀔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를 좀
팔고 싶은 사람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쵸. 이제 빌라라는 상품이 아파트보다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황금성 부분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황금성의 제약이 있다면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겠죠. 희소한 가치를 부여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이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면 도배장판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수리할 부분은 좀 수리를 해주고.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게만 해놔도 안 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홍보 수단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매수자들도 마찬가지로 막 여러 가지 발품을 팔고 정보를 찾고 하면은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듯이 매도자들도 어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잘 팔 수 있는 겁니다. 또 왕도는 없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어필할 수 있으면 좀 더 황금성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